캐나다에서 항생제가 거의 듣지 않은 슈퍼 살모넬라균 감염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캐나다 공중보건국이 2020년 7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조사한 결과 퀘벡주에서 21건, 온타리오 14건, 노바스코시아 2건, 매니토바와 뉴브런즈윅,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에서 각각 1건씩 총 6개 주에서 40건의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이 가운데 13명은 병원에 입원했고 환자의 절반에 가까운 43%가 5세 미만 어린이들이고 감염자의 절반 이상은 여성입니다. 다행히 사망자는 없었습니다. 당국은 환자의 감염 경로를 모두 규명하진 못했지만 애완동물용 생식 사료에서 박테리아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환자가 감염 전 생식 사료에 노출됐거나 감염된 애완동물로부터 전염된 걸로 봤습니다. 또한 송아지나 소에서도 살모넬라균이 발견됐습니다. 당국은 내성이 강한 살모넬라균이 사람끼리 전염되고 증상이 사라져도 몇 주 동안 퍼뜨릴 수 있어 예방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어린 자녀가 있거나 면역력이 약한 사람이 있는 가정에선 애완동물에게 생사료를 주지 말 것을 적극 권장했습니다. 생식 사료를 먹인다면 먹이를 주고 놀고 만지거나 청소한 뒤엔 비누로 손을 씻고 생사료와 접촉한 용기나 기구, 조리대, 전자레인지, 냉장고 표면 등은 반드시 세척하고 소독해야 합니다. 전용 접시와 도구를 사용하고 식기류와 별도로 세척해야 하며 사료와 간식은 식료품과 따로 보관하고 아이들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둬야 합니다. 먹이를 다 먹은 뒤엔 그릇을 치우고 사람의 얼굴이나 입, 상처를 핥지 말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농장이나 동물원에서 소를 만진 뒤에도 깨끗이 손을 씻어야 합니다. 살모넬라균에 감염되면 6시간에서 72시간에 증상이 나타나고 4일에서 7일 동안 발열과 구토, 설사, 복부 경련 등이 오며 대부분은 치료 없이 완전히 회복되지만 노인이나 어린이, 임산부, 취약계층은 심각한 질병과 입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슈퍼 살모넬라균이 발견된 건 2019년으로 소에서 처음으로 발견됐습니다. 한편 캐나다 공중보건국과 각주 공중보건국, 캐나다 식품안전청, 연방보건부가 슈퍼 살모넬라균에 대해 함께 조사하고 있습니다. 온타리오주 멜 라스먼 전 놀수욕 시장이 창업하고 광고 노바디로 유명한 가구점 뱃보이가 경영난에 봉착했습니다. 온주 남부 등 12곳에 매장을 보유하고 있는 뱃보이는 지난 9일 온주 법원에 구조조정 절차를 위한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뱃보이는 높은 이자율에 주택시장이 침체되자 가구와 가전 부문의 매출이 크게 떨어지면서 고전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뱃보이 직원은 총 275명이며 구조조정 방식과 절차, 시기는 법원이 결정할 예정입니다. 뱃보이 측은 보증금 $450를 신용카드로 주문한 고객들은 카드 회사에 연락해 환불받을 것을 당부하고 일부는 주문 완료를 위해 고객과 협력할 것이라고 전했지만 보증금을 데비카드나 현금으로 낸 고객에 대한 안내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뱃보이가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재고와 매장 비품을 포함해 자산은 약 $2,500만 달러인데 부채는 $2,600만 달러에 달하며 삼성과 LG, 월플 등 공급 업체에만 $1,370만 달러의 빚을 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캐네디언 타이어가 매출 감소를 들어 인력 감축에 나섭니다. 캐네디언 타이어는 스포츠 체크 매출이 7.4% 줄어드는 등 회사 전체의 매출이 감소했다며 비용 절감을 위해 인력을 줄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공석인 대부분의 자리가 사라지고 또한 본사 직원의 3%가 구조조정될 예정입니다. 캐네디언 타이어의 전체 직원 수는 3만 4천여 명이며 이 가운데 본사 직원 수는 7천여 명으로 약 200여 명이 감원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측은 이를 통해 단기적으로 최대 $2,500만 달러, 장기적으로 $5천만 달러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 사례가 증가하면서 온타리오주 정부가 장기 요양원의 마스크 의무를 다시 부활시켰습니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 7일부터 장기 요양원 직원과 자원봉사자, 지원 인력은 실내 모든 거주 구역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간병인이나 방문 가족들은 거주민 방에 있거나 먹을 때, 마실 때를 제외하고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강력히 권장됩니다. 온주보건국에 따르면 올 들어 11월 7일까지 요양원의 거주민과 직원 7,15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거주민 181명이 입원했으며 이 중 106명이 사망했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최근 9월과 10월 2달 사이 장기요양원의 호흡기 바이러스 발병 건수가 급증했습니다. 은퇴자 홈에선 3,884명이 감염됐으며 172명이 입원하고 21명이 사망했습니다. 온주에선 인플루엔자나 RSV보다 코로나 양성률이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코로나 양성률이 9월 첫째 주 12명에서 10월 마지막 주 20.5명으로 증가했습니다. 회수 데이터 역시 코로나 바이러스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확산세가 확실해지자 정부는 장기요양원의 마스크 해제 이후 1년여 만에 다시 부활시켰습니다. 마스크 해제 이후 지금까지도 일부 병원이 환자 진료 구역에서 마스크 착용을 이어온 가운데 최근 들어선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병원들이 다시 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호흡기 질환 시즌을 맞아 이전 같은 의료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동시에 의료진들은 백신 접종을 적극 독려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개량 백신이 매우 안전하고 효과적이라며 생후 6개월 이상인 온주민은 서둘러 백신을 맞을 것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아침 6시 40분경 온타리오주 토론토 다운타운 웰링턴 스트리트 이스트와 스캇 스트리트 코너에서 뺑소니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길을 건너던 행인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으며 경찰이 현장에서 달아난 짙은색 SUV 차량과 운전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일요일 낮 2시 15분엔 미시사가 라스번 로드 이스트와 센트럴 파크웨이 이스트에 있는 아파트 인근에서 13세 소년이 목줄이 풀린 대형견 2마리에게 물려 다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피해 소년은 다행히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이 개 주인인 37세 여성을 과실치상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온타리오주 식당이나 숙박업계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권리가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들 업계가 채용 과정의 일부라며 구직자 평가를 위해 무급 트라이얼 근로를 강요하는 관행이 있었는데 앞으로 이런 근로 요구를 금지할 계획이고 고용주가 직원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할 때 팁을 공유할 수는 있지만 이제부터 이런 사실을 직원에게 꼭 알려주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재산 분실이나 도난의 책임을 물어 고용주가 직원의 임금을 공제할 수 없도록 하는 현행법에 더해 개정안은 식사를 한 뒤 돈을 내지 않고 달아나는 등 이들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항목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외 디지털 결제 앱 증가 이후 팁 접근에 대한 수수료를 직원에게 부과하는 데 대해서도 개선안이 나올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방정부가 내일 전국에서 긴급 경보 시스템 시험 운영을 진행합니다. 캐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내일 전국의 휴대전화와 라디오, TV 등에서 시험 경보가 울릴 예정이라며 주민들은 놀라지 말고 경고음을 들은 뒤 특별히 행동을 취할 필요가 없다고 전했습니다. 시험 경보 시간은 지역마다 달라 온타리오주와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주는 현지 시간으로 낮 12시 55분에 뉴펀들랜드와 뉴브런즈윅주는 오전 10시 55분, 퀘벡주 오후 1시 55분이며 브리티시 콜롬비아주와 매니토바주 등도 현지 시간으로 낮 1시 55분에 경보가 울릴 예정입니다. 엘버타주는 이번 내일 시험 운영에서 제외됐습니다. 올 겨울 온타리오주 토론토 시청 앞 광장에 30만여 개의 불빛이 반짝이며 연말 손님들을 맞을 예정입니다.
다양한 전구로 꾸며진 장식과 조형물 이외에 관객의 움직임에 따라 달라지는 반응형 조명을 만날 수 있고 500여 개의 전등과 장식이 달리는 16.75m 높이의 크리스마스 트리도 볼거리로 예상되는 가운데 트리 점등식은 오는 25일 오후 6시 30분에 예정돼 있습니다. 점등식이 열리는 토요일엔 오후 3시부터 밤 11시까지 음악과 공연, 설치예술, 거리댄스, 불쇼 등 다양하고 풍성한 행사가 열리며 시청 앞 크리스마스 조명 행사는 내년 1월 7일까지 이어집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의 써니 갤러리가 한국의 미술을 알리기 위해 오는 16일부터 19일까지 놀스요 메리디안 아트센터에서 네 번째 토론토 아트쇼를 개최합니다. 작가와 작품을 만나고 눈으로 즐기고 가슴으로 느끼는 이번 전시회엔 김동유, 이상용, 김숙 등 한국 작가 10명과 장현탁, 오유영, 김은경 등 한국계 캐네디언 작가 6명, 캐나다 작가 1명, 그리고 미디어 아트팀의 작품까지 60여 점이 전시됩니다. 갤러리 측은 한국의 문화를 캐나다에 알리는 동시에 이곳에서 보기 힘든 한국의 정서가 가득한 작품을 관람하고 위안을 느끼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많은 관람을 부탁했습니다. 한편 써니 갤러리는 한국과 캐나다에 있는 크로스오버 갤러리로 각국을 오가며 다양한 전시회에 참여했으며 지난해엔 토론토 다운타운 디스틸러리에서 전시회를 열어 많은 현지인들에게 K아트를 선보인 바 있습니다.